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지금 고가위로 열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로시마 특집 5번째로 아스토라무 라인입니다. 현재 위치는 종점역인 코이키 코엔마에 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종점이긴 하지만 선로가 저 뒤까지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연장 계획이 잡혀 있는 곳으로 이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위해 한국어로 하면 광역공원 앞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원이 있다는 말이겠죠. 바로 옆에 토요타 자동차 쇼룸이 있고 위에 언덕을 잘 보면 조명탑들이 보이는 것을 보아하니 이곳에는 경기장 등이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JR의 노선만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번에 다룰 노선은 히로시마 신교통 1호선 아스토라무 라인입니다. 히로시마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파란색의 신칸센, 그리고 제레선인 산이혼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가베센, 마지막으로 영상 업로드 예정에 있는 서울본의 최대 적자 노선 중 하나인 게이비센입니다. 지금의 노선은 전부 JR이고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히로시마의 번화가인 혼도리를 출발해서 코이키 코엔마에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JR 산요온센의 시하쿠시마 그리고 카베센의 오오마 지역과의 환승 연계가 가능한 노선입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의 교통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히로시마 시내 번화가는 노면전차인 히로덴이나 버스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교외 지역에 사람이 사는 곳 대부분은 열차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점역 부근에 경기장이 보이시죠?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장이 새로 생기기 이전에는 저쪽이 홈구장이었습니다. 이쪽 노선은 글쎄요, 교통과학관이라는 곳을 제외하면은 보통 주민이나 대학교 학생들이 타는 노선이기 때문에 관광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특별히 창밖 풍경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으로 하고 주로 노선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개찰구를 지납니다. IC카드 사용은 가능하나 파스피만 지원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파스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통상의 IC카드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관광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1일 승차권 외에는 딱히 관광객이 활용할 만한 티켓은 없습니다. 1일 승차권도 사실 계속 타고 내리고 하실 분이 아니라면 왕복 요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있나 싶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홈구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역 역시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난번 요코가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요코가와역은 셔틀버스가 다니던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기가 진짜 홈구장에서 제일 가까웠던 역이 되겠습니다. 신구장이 생기기 전에는 경기날에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았을 텐데요. 어쨌든 주 수익원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스토라무 라인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을 합니다. 가속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 열차는 여러 개의 고무바퀴로 움직이다 보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카메라를 손으로 고정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다음 촬영번부터 손돌림 고정을 켜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초점이 유리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평소 보던 철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 노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스토라무 라인은 안내 궤조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열차입니다. 궤조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궤조라고 하는 거는 레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궤도는 레일을 포함한 도상, 침목 등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양옆에 보이는 안내 궤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안내 궤조를 따라서 전기를 공급받게 되고 고무 타이어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안내 궤조는 지금처럼 측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삿포로 시형 지하철처럼 중앙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내에서는 이런 안내 궤조식으로 된 곳이 꽤 있는데요. 이것을 신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AG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히로시마 아스토라무 라인은 이 안내 궤조식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1994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994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94 미국 월드컵일 것이고 그 다음이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수도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초의 아시안 게임이었기 때문에 꽤나 여러 곳에 힘을 쓰게 되었는데요. 히로시마 공항도 93년에 새로 이전
이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지금 노선 그리고 또 아까 종점역에서 보았던 경기장도 다 아시안 게임에 맞춰서 건설이 된 것들입니다. 물론 이 대회를 통해서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지만 지방 도시가 국제대회를 감당하기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90년대 후반에는 경기 침체까지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2003년에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도 경기장 유치를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했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카베센의 연장의 경우에도 히로시마시가 당시에 건설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노선의 평균 승객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63,782명으로 당시에는 차량 교체 등으로 적자이긴 했지만 보통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승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17년부터이고 그전에는 계속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쌓인 누적된 적자가 100억엔, 즉 100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성지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 고속 4호선입니다. 이 도로의 개통 시점은 2001년인데요. 지도상으로 봐도 종점 부근 지역 주민이라면 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시내로의 접근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개통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승차 인원들을 한번 봅시다. 고속 4호선이 건설된 2001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정체기를 지나다가 2015년에 JR의 신하쿠시마역이 환승역으로서 새롭게 개업하게 되면서 이용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개통 이후부터 2001년까지의 증가 추세입니다. 아마 이때 히로시마시는 아스트로머 라인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1999년 히로시마시는 아스트로머 라인을 순환이 가능하게끔 연장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먼저 니시 히로시마역까지 연장, 이후 혼도리 쪽까지 연장,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히로시마역까지 연장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작된 이용객의 감소가 이 계획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사실 여기에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 당시 도로 건설과 함께 버스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결정이 결국 버스로의 승객 이탈을 오히려 히로시마시가 도와준 셈이 되었거든요. 아마 99년이라면 2001년에 완공될 고속 4호선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텐데 무리하게 계획을 발표한 감도 있습니다. 결국 히로시마시의 이런 행보가 2003년 재정 비상사태를 불러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계획은 유보가 되었고 2014년에는 히로시마역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을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2015년에 JR 니시 히로시마역까지만 연장, 또 재정을 고려해서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다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작년에 2036년 개업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전 JR 신하쿠시마역과의 연결로 인해서 이용객이 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연장을 통해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적자 해소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의 이용객의 대부분이 통근, 통학임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나 인구가 감소하거나 혹은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용객은 적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오라쿠 지역에 접근하는 중인데 밑에서 보시면은 선로가 아래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기지로 향하는 길인데요. 차량기지에 히로시마 교통과학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노선인 만큼 부지를 활용해서 과학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차대에서는 잘 보이진 않고 출발할 때 저기 왼쪽에 앞에 돔으로 생긴 곳이 살짝 보이긴 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풍경은 대부분 주택지 그리고 오른쪽에 대학교 캠퍼스가 보입니다. 지금 지나는 곳을 보면 그 중앙 쪽에 대피선 같은 곳이 따로 있는데요. 과거 한때 급행이 다녔던 것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급행선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열차를 저쪽으로 대피시켜 놓고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방식이었는데요. 현재는 급행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오오마 지역이고요. JR 카베센과의 환승역이 됩니다.
JR 선로가 아래쪽에 살짝 보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열차가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계속 오게 됩니다. 타이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높아 급경사면은 쉽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계속 경사를 내려온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장점이 이쪽 지역에는 딱 맞는 철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JR 등 철도는 악천 후에는 운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스트라모 라인은 운유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대가 다가와서 그런지 승객은 꽤 있었습니다. 카베센 때도 보았던 오오타강을 넘게 되고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그 뜨거움에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었다는 그 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대학교 하나가 보이네요. 아마 일본에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해질녘에 비치는 햇빛이 누렇게 물든 풍경 말이죠. 전 이 시간대의 풍경이 너무 이뻐서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신하쿠시마로 접근합니다. JR 신하쿠시마역이 보이고 그 위에 신칸센 고가가 있습니다. 열차는 이제 지하로 진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승이 가능한 JR의 신하쿠시마역은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최근에 만들어진 역입니다. 원래는 개통 시기부터 연결을 하고자 했었는데 당시에 히로덴과 JR의 반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통한 지 20년이 지나서 지어지게 된 역입니다. 지금 켄초마에역을 출발하는데요. 켄초마에와 다음 역이 혼도리역까지만 지하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할 때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어쨌든 히로시마에도 지하철은 존재합니다. 여건 보시다시피 그냥 지하철역입니다. 아스트라모 라인은 홈도어, 즉 스크린도어가 전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고가로 되어 있는 역에서는 에어컨 설비가 없고 선풍기만 있어서 여름에는 무지막지하게 덥습니다. 아마 돈 문제로 에어컨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히로시마 특집은 이제 히로덴과 게이비센만 남았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